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노인학과 김영선입니다. 저는 이제 노인학과라고 하는 이제 학과가 저희는 11년째 됐고요. 이제 그 학과는 노인들 관련한 이제 연구인데 연구의 주제가 노인은 다양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특히 노인을 위한 기술, 그래서 에이스테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최근에 논의가 CES 등에서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그 주제로 설명드리고 저는 이제 에이스테크 연구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이제 그 푸드테크가 좀 더 우선이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식품 영양 담당 전공은 아니어서 그 부분은 이제 두 번째 연자이신 대표님께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것 같고, 저는 이제 노인을 위한 전체 환경에 대한 생태계 부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시니어를 위한 어떤 제품 서비스들이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다, 사지 않는다라고 하는 수요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전체 설명드리고 정책 동향 설명드리는데 특히 시니어 소비자에 대한 부분 저희가 연구를 이제 계속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보 드리고 앞으로 이제 전체 제품 기획이나 마케팅 하실 때 좀 더 참고해 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성남 시니어센터에서도 오셨다고 그러시는데요. 반갑고요. 워낙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계시고 또 역사도 오래 되시기 때문에 또 성남 지역에서의 시니어 산업 관련한 부분들은 또 같이 교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시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황이 이제 우리가 에이스텍이 그동안에는 연구나 기술 산업 분야에서 시도했던 측면이었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굉장히 이제 정책으로 반영을 시키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 올해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그런 지금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서 제가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좀이 공개되는 내용 외에도 좀 맥락, 또 방향 이런 것들 좀 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경희대학교 좀 소개해드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11년 이제 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저희도 생태계를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연구만 해서도 안 되고 또 무작정 어떤 제품 서비스 기획만 해서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일단 교육 연구 산업과의 생태계를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일단 저희 교육은 지금 이제 노인과 관련된 이제 6개 학과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관학과로 돼 있고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그다음에 이제 의대, 그다음 의학영양학과, 중환경학과 이렇게 노인과 관련된 주요한 컨텐츠에 해당하는 학과들이 같이 있고요. 지금 우리 식품산업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경희대 의학영양학과가 굉장히 연구를 잘하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대하고도 연결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 대한 상황들은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노인학과에 또 이미숙 교수님이시라고 이제 그 노인 영양, 고령친화 식품 하시는 교수님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는 상황 보시고 궁금하시면 저희 학과 이미숙 교수님하고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저희가 이제 연구소로 되어 있는데 에이스텍 연구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전주기로 진행을 합니다. 이제 TRL 상에서 R&D 기획부터 개발 실증, 그다음에 평가,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이제 산업에 대한 전체 매크로 분석 이런 상황까지 모두 고려하고 있고 특히 이제 분야별로는 이제 케어 로봇이나 AI 또 영양 헬스케어 평가 플랫폼 실증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용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보시는 주요 내용으로 실증을 이제 해서 지금 5년간 200건 정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정부에서 고령친화 용품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복지연구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긴 하지만 그 부분은 이제 그
최근에 선정된 에이스텍 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저희는 이제 그것보다는 좀 더 새로운 하이테크 기술에 따른 프로덕트과 그것에 기반한 서비스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로봇에 대한 부분이 요양시설에서 또 병원에서 노인 환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기업과 또 이제 저희 학교 대학병원, 경희대 병원하고 같이 연구를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장비들을 저희들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의 의뢰를 받은 실증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금 이제 R&D도 있지만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올해 에이스텍 종합지원센터 성남센터하고 똑같이 전국에 5개 선정되는데 그때 됐고 그 전에 이제 권역별 구령친화산업혁신센터로 지정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이제 맨 처음에는 산업부에서 이 이제 전체 구령친화 실증센터를 만들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식품 사용성 평가센터 이제 성남센터도 됐고 저희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하게 돌봄 로봇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교육 연구 이제 산업 부분에서 산업의 생태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교류회를 지식산업센터 차원에서 하시지만 이제 그 전국에 계신 또 이 시니어 산업과 관련된 분들에게 저희들이 이제 코엑스에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하는데 올해는 이제 10월에 진행합니다. 10월 18일에서 19일에 코엑스에서 진행하는데 여기가 가장 코엑스에서 큰 그 컨퍼런스 룸인데 그 복도를 꽉 채울 만큼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신 상황이고 저희가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기업들과 서로 B2B 네트워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끝나고 교류회 하시는 것하고 유사하게 하는데 이제 이때 저희가 10년 동안 이제 1000개 기업이 서로 네트워킹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끝나고 서로 B2B도 하시고 B2C도 하시고 이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제품의 수요처가 결국은 B2B로 치면은 그 이제 요양시설, 요양병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또 혹은 병원, 그 일반 병원 이겠지만 또 B2C 상황에서는 이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측면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 처음에는 B2B 기업 간의 교류를 주로 했었었는데 결국은 B2C의 수요처를 기업들이 더 궁금해하시는 상황들이 생겨서 이 부분을 저희들 이제 10년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협력으로서는 이런 다양한 나라들과 기업 대학 혹은 기업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이 필요하신 상황이 있으시다면 같이 교류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이제 하는 일은 간단하게 소개해드렸고 저는 어쨌든 시니어 관련한 부분은 생태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뭐 당뇨병이 있어서 뭐 심내혈관 질환이 있어서 그 부분만 해결하는 건 병원에서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 우리가 만든 제품이 지속 가능하게 계속해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시장의 성숙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논의를 우리가 10년 이상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2024년 12월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논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만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 그림을 직접 그렸는데 이걸 그린 이유는 우리가 결국은 이제 웬만큼 글로벌에서는 유럽이나 미국, 일본의 상황이 모두 20%의 초고령 사회이거나 혹은 그 미국은 아직 20%를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베이비붐 세대를 통해서 시니어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제가 이제 그림에서 보고 싶은 거는 결국은 이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냥 시니어라고 하는 상황은 예전에는 가족의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뭐 이미 장교양 제도 등을 통해서
이제 그 제도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장교양 대상자 외에 우리나라가 이제 장교양이 11%거든요, 노인의. 그럼 나머지 90% 노인들은 알아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무주공산인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둘 거냐. 저는 거기에서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관심 갖고 애쓰시는 기업들이 잘 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논의를 했고 1차적으로는 국가의 노력이 들어가겠지만 민간 분야에서는 이제 기업이 잘 기업과 연구기관이 잘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그림을 정리했습니다. 이게 글자가 깨져서 조금 이제 보기가 안 좋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H택을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짧게만 설명을 이제 드릴 텐데요. 제가 요거 책을 작년에 냈어요. 그러니까 연구는 10년째 하고 있지만 이걸 조금 쉽게 글을 내서 제가 책을 좀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필요하신 분은 제가 책을 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택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한 사람은 이제 전데요. 저희가 2020년에 아까 그 국가 교육 프로그램 이제 브레인 코리아라고 하는 BK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이제 저희가 이것과 관련된 H택 교육 연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용어를 혼용했습니다. 뭐 케어텍도 되고 뭐 이전에 썼던 말이 제론 테크놀로지 또 혹은 이제 로봇 하시는 분들은 어시스티브라는 표현, 보조 기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정부도 H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미 글로벌 마켓에서는 H택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는 거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H테크라고 쓰고 그 이제 기사에도 원래 기사에서 영어를 잘 안 쓰는데 그냥 H테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름은 앞으로도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담아있는 정신은 저는 굉장히 유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결국은 노인들이 삶의 질을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어떤 기술 제품, 서비스 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니어가 혼자서도 계속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품 서비스를 만드는 거가 중요하고 여기에 지금 최근에 AI, 피지컬 AI 등의 하이엔드 테크 기술들이 접목되는 상황이 이제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를 저희 이제 연구소에서 이제 분야를 설정한 거는 하나는 시니어를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니어가 이제 요양시설이나 병원 가시기 전까지 특히 식품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집에서라도 내 몸을 관리하고 혼자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드리는 거가 요즘에 이제 제일 크게 보는 거는 스마트홈 같은 응급 안전 낙상을 대비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이 시니어 영양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특정 기업을 얘기해서는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큰 금융보험사와 같이 시니어 대상으로 한 서비스 실증을 2년 동안 했어요. 거기에서 가장 결과적으로 높게 나타난 부분이 수요가 뭐냐면 영양 식사 서비스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제 집에 다 배달해 드리는 식사 서비스를 해드렸는데 수요는 굉장히 높은데 쓰고 나서서는 만족도가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배달의 어려움 그리고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집 앞에 식사가 그냥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새벽 3시에 배달이 온다 그러면 잠을 안 주무시고 그 식사를 받아가려고 하시는 것까지 있으셨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냉동식품 중심으로 되니까 이게 좀 맛이 없다. 내가 나물 반찬도 먹고 싶고 김치도 내가 담은 맛으로 먹고 싶은데 그 맛이 안 난다. 이런 부분도 있으셨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할머니들은 굉장히 만족하셨고 밥 안 해도 되니까 할아버지들은 굉장히 이제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굉장히 그 식사 서비스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수요는 높은 반면 이제 우리가 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또 고려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라고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우리가 노쇠나 혹은 치매 등에 대한 치료제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그 영양 식사 서비스는 약과 같은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제 또 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중요도만큼 시장이나 정책에 아직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이제 집에서 받을거나 혹은 이제 가서 받을 수 있는 운동 재활, 뭐 이동 서비스, 예, 혹은 최근에 디지털 금융, 디지털 여가 이런 부분까지 확장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돌봄 인력,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 혹은 병원에서 간호 인력 혹은 이제 우리 관심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송인들이 환자를 옮기는 과정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신체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사람이 부족해지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돌봄 로봇인데 꼭 로봇이 아니어도 케어 기기, 이건 제가 만든 표현인데 우리가 의료기기에 대비되는, 의료기기는 아니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디바이스들을 케어 기기라고 보는 거고, 이걸 데이터로 모은 이제 플랫폼의 상황들이 또 하나의 영역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모두 합했을 때 이걸 잘 써야 되겠죠. 근데 이제 특히 그 시니어들이 갖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이슈나 혹은 이제 그 돌봄 인력들도 특히 요양보호사는 우리나라 인력들이 50대 이상이 90%나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이 기기를 잘 다루시지 못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리터러시, 그러니까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고려돼야 된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위는 앞으로 계속 확장이 될 거예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정부는 여기에다가 작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만든 거에는 첨단 재생의료까지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의 여러 기술 발전, 수요에 따라서 확장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필요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정리한 개념, 이걸 너무 확장시키게 되면 바이오 헬스 R&D하고 굉장히 겹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구별하기 위해서 좀 이 범위를 여기까지 잡았는데, 이 부분은 얼마든지 확장되고 유동될 적일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CES에서 갔을 때는 전자 쇼잖아요. 그래서 가전제품도 H텍이다라고 인식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좀 더 넓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세계적으로는 관심을 매우 받고 있어서 연평균 증가율이 23%다라는 건데, 이런 것이 좀 이렇게 손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거가 중요한데, 어쨌든 이 시장이 계속 성숙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가 이제 오늘 시니어 산업하고 에이스테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인 건데, 제가 정의하거나 되게 많은 리포트들은 이 부분은 시니어 산업이 훨씬 큰 거죠. 왜냐하면 시니어 산업 안에는 테크가 안 들어간 것도 시니어 산업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푸드 테크이지만 푸드에서도 테크가 안 들어가 있는 부분도 우리가 그러니까 테크의 범위가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혹은 보호사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것도 우리는 시니어 산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테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니어 산업이 제일 큰 거고, 거기에 이제 핵심 컨텐츠가 H테크가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많은 부분이 이제 디지털 기반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점점 제외하고 생각할 수 없어서 이 상황을 이제 좀 더 말씀드리고, 우리가 전망하는 시니어 산업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것도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가 그동안 정부가 전망했던 거예요. 근데 정부는 이 고령친화 산업에 대한 거가 국가 데이터처에서 관리하는 국가 데이터긴 해요. 그런데 거기서는 고령친화 용품 위주로 산업 전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이렇게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연구소에서는 수요에 기반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의 이제 방법론은 시니어들에게 그 이상 지금보다 비용을 얼마큼 더 쓸 거냐라고 했을 때 2배 이상 쓸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경우가 70%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비중은 약 271조, 그러니까 지금보다 이제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증가율로 보면은 지금 정부는 13%로 보고 있지만
22%까지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거를 뒤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시니어 산업과 에이스텍이 연결되면서 이제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 맞추어서 AI가 접목되는 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필요하다, 세계 경제 포럼 등에서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쉬운 거는 이 부분이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시니어 산업 에이스테크는 핵심 응용 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딥테크로서의 개발도 있지만 지금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을 시니어에게 잘 적용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시급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안정된 측면에서 핵심 응용 기술의 부분들이 시니어까지 가는 도중에 있다. 혹은 초기거나 중간 정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 아직 완성에 이르지는 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편 그 부분을 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다 누가 해놨으면 우리가 할 게 없잖아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라 좀 새로운 것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연구자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선점 효과, 내가 수고는 했는데 이 수고를 나중에 이제 더 많은 보람으로 갖고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에이스텍을 왜 하게 됐을 때 어떤 효과성이 있느냐 봤더니 일단 신체 인지 기능적인 측면, 기능 노쇠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갖고 다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고령층화 식품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상황들은 이제 우리가 주요하게 노쇠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거의 다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지 기능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이제 내가 주관적 건강이 좋아지게 되면서 노인들의 삶의 질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소외됐다, 외롭다, 우울하다라고 하는 것이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보이고 있어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문제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봄 인력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신체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상황들은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돌봄 로봇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건 Q1 리포트 저널에 냈던 내용인데 이제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우리 센터에서는 글로벌 트렌드를 얘기해 달라고 하셨는데 글로벌 트렌드는 AI한테 물어보면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나라께 어떤 건가가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어떤 그 데이터를 내고 있는지 우리나라 노인들은 세계 노인들하고 뭐가 다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현재까지 없었기 때문에 저희 경희대 에이스텍 연구소는 한국의 상황, 한국의 데이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용이 계속 유지되거나 혹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태프들의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반복적으로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왜 설명드리냐면은 굉장히 좋은 마케팅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사세요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노인들을 임상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보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에이스테크를 포함한 시니어 산업은 우리가 신약이나 의료기기 등의 그 전체 임상 연구의 프로세스를 아직 규제로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증 연구가 결과적으로는 효과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의미 있게 보고 또 많은 앞으로의 협업이 된다면 그런 부분 같이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책 동향을 주로 말씀드릴 건데 기술 산업 동향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CES에서 아예 에이스텍 부스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이나 LG가 글로벌 컴퍼니 위치에서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노베이션 어워즈를 받았던 부분인데 여기 푸드테크도 있고요. 다른 부분들도 있으니까 요거는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품 하나를 만드는 거는 기업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결국 엔드 유저인 소비자에게 갔을 때는 하나보다는 이종으로 연결되는 거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홈인데 이 안에 이제 영양과 관련된 정보를 계속 주고 또 계속 우리가 노쇠 예방을 위해서 단백질을 계속 드셔야 된다. 이런 이제 정보를 계속 이제 드리고 이것이 디지털 헬스케어 측면으로 같이 관리가 된다라고 하면 훨씬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은 각각 만들겠지만 결국은 이제 언젠가 어느 플랫폼이 이거를 잡아갈 거라고 보는데 지금 아까 성남센터에서도 이제 AX 스프린트 사업 되셨다고 했는데 저희도 이제 스마트 홈하고 시설에 대한 AX 스프린트 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하고 내년에 할 건데 연구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연구적 차원에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래서 이런 이제 기업들에 대한 사례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아마 팀장님께서 앞에 앉으시니까 그만두라고 하신 것 같은데 어쩌죠? 지금 뒤에 이 정책에 대한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도 이제 뭐 유럽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미국 사례 많이 보는데 에이스텍은 유럽 사례 보시는 것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특히 핀란드나 스웨덴 등의 곳에서는 이제 이런 것이 발전도 돼 있어서 활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는 상황이 되시겠습니다. 일본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리고 많이 가서 견학도 하는데 이제 저도 3월 달에 이제 최근까지 3월에 갔다 왔는데 제가 왜 갔다 왔냐면 에이스테크를 일본에 알려달라고 갔다 왔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은 기술 하나하나에 대한 건 잘하지만 이걸 어떻게 엮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은 모르는 측면이고 서비스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은 좀 객관적으로 균형감 있게 보시는 게 필요하겠고 일본이 어쨌든 이런 이제 뭐 로봇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식품의 스마일 케어 푸드 등에 대한 노력도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본인들도 느끼고 있어서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분야에서는 절대 강자가 없다. 세계적으로는 없다. 누가 더 먼저 고민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표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표준도 지금 IEC나 ISO의 경우에 에이징 인 플레이스 AIP 관련한 것만 있지 전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이제 좀 차별화돼서 갖고 가셔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책 동향에 대한 부분 제가 이제 우리나라 정책 지금 현재 정부에 대한 거 중심으로만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전체 에이스텍 기반의 고령친화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이제 그걸 갖고 있고 이 오른쪽은 이제 구체적인 액션 플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이스테크 등의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정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4월 16일에 지난달에 과기장관 회의가 있었어요. 과기부 장관이 주체가 돼서 진행하는 건데 AI 돌봄 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과기부와 복지부가 공동 과제로 진행한다라고 하는 논의가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법 같은 거예요. 정부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걸 기반으로 투자가 될 건데 핵심은 뭐냐면 여기 이겁니다. 이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서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인데 단기는 27년부터 29년까지. 그래서 AI 중심으로 3년 동안 AX처럼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거에 집중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기는 28년부터 32년까지 피지컬 AI 등에 대한 내용으로 반영이 된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여기 보시는 대로 대상은 재가와 시설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 이것에 대한 법령 정비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작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에도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부가 바뀌기 전의 상황이라 조금 이제 관심을 못 받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는 바로는 이번 정부 안에선 최소한 투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R&D 기획이 겨울 동안 진행이 돼서 지금 예산이 정부 안으로 반영돼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회에 통과하고 나면은
10월 이후에 대략 논의되고 12월부터 이제 R&D 기획이 나오게 될 텐데 내년에 이 노인과 관련된 이러한 R&D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계획을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씀드렸던 AX 스프린트 사업이 스마트 홈 시설로 되는데 요거는 정해졌어요 이미. 그래서 하나하나씩 정해져서 내년까지 진행되는 건데 제가 관심 있으신 분들 저 연락 주시면은 저희 연구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된 거가 이제 H스택 종합지원센터인데 이게 이제 성남 종합센터와 더불어서 5개인데 여기서 실증 중심으로 했다가 올해는 이제 컨설팅까지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컨설팅 받으실 수 있겠지만 저희 연구소가 하고 있는 일에 관심 있으시다면 저희 연구소에도 센터에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법 제도와 관련해서 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라고 우리가 있는데 이런 법이 있는데 이게 거의 좀 유명무실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2007년에 만들어졌는데 거의 개정이 안 됐거든요. 지금 이제 개정을 정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때 이 에이스테크란 단어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지면 예산이 반영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직 이제 개정 중인 상황이어서 아이디어 내실 수 있는 시기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가 장기요양 제도가 개선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 식품산업 하시는 경우는 장기요양하고 연결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방문 여러 이제 특히 제가 해서 방문 역량이 아직까지 수가로 적용되지 못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나 혹은 이제 우리가 시설의 임상 영양사 배치 등에 대한 이런 상황들이 이제 주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제도 개선 추진단이 만들어져서 이거를 이제 논의해서 4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고 제가 여기 자문단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테크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가 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제안 주시면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인데 정부에서 거버넌스가 만들어졌어요. 복지부의 사회서비스국 아래 복지돌봄 인공지능 정책과라는 곳에서 이런 에이스텍 기반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과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보건산업진흥원에도 이 에이스테크와 관련된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에이스테크와 푸드테크가 겹치는 부분인데 전체는 지금 요 직제에서 하고 식품과 관련된 부분은 농식품부나 식품산업 클러스터에서 하겠지만 결국은 이 부분이 서로 이제 시너지를 냈을 때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직제가 별도로 신설됐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한 점이 되니까 궁금하신 점은 물어보실 때가 이제 생기게 돼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 다른 내용들은 참고해 주시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마무리는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여기 3장에 이 새로운 시니어 소비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니어들이 이렇게 돈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소비에 대한 중산층 이상을 타깃으로 하는 그런 측면들에 대한 노력들이 우리가 이해가 되었을 때 좀 더 우리가 필요한 언met 니즈를 찾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들은 참고해 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이따가 또 질문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